몸이 보내는 경고. 무시하면 위험해요. 검사로도 안 나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검사로도 나타나지 않는 몸의 이상 신호들을 이해하고 실버 세대 여러분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몸이 보내는 경고 첫 번째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단순한 피로일까요? 요즘 계속 피곤하고 좀 더 자야 할 것 같은데 왜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피로감은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피로감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의 원인. 심장 질환.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 적혈구수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 당뇨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는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피로를 느낄 때 검사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철분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고기 등을 섭취하세요. 가벼운 운동, 걷기, 스트레칭 등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취미 생활을 즐겨보세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로감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셨나요? 몸이 보내는 경고 두 번째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목, 어깨의 지속적인 뻣뻣함. 단순한 근육통일까요? 목이나 어깨가 뻣뻣하고 아파서 마사지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 어깨 통증의 원인. 경추 디스크. 목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키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경직되어 어깨와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문제. 오래된 자세나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에 과부하가 생기면 만성적인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마사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목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목과 어깨 통증 완화 방법. 자세 교정. 올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적절한 휴식.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이 방법들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이제 다음 신호를 알아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 세 번째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소화불량. 자주 겪는 증상인데 왜 검사는 정상이죠?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계속 불편한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히 잘못된 식습관이나 과식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의 숨은 원인. 위염, 위장질환. 위가 손상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자주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간단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보세요. 소화불량 해소 방법.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소화가 잘 되도록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식사 습관 개선 과식하지 말고 잘 씹어 먹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면 소화 불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호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나요? 몸이 보내는 경고 네 번째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왜 아무리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을까요? 매일 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면증의 원인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 잠을 잘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 문제 카페인이나 과식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불면증 해소 방법.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세요.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청하세요. 카페인 피하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불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셨나요? 몸이 보내는 경고 다섯 번째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짜증과 우울감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은 단순한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짜증과 우울감의 원인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지나친 스트레스와 걱정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당뇨병, 갑상선 문제 등 만성질환이 기분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기저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증과 우울함,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분 변화 해소 방법.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생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심리 상담,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이 방법들로 기분 변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이해하셨나요? 이 영상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때때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무시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피로, 불면증, 목과 어깨 통증, 소화불량 등은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요.